자, 사물 모의고사 30에서 33번 해봅시다.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포도당을 생성한대. 이건 알고 있잖아요. 포도당은 뭐야? 생장에 필요하다. 광합성 과정은 대부분 동일해요. 과정은 같아요. 그런데 환경에 따라서 효율이 달라져요. 요게. 그럼 뭐가 중요하다? 환경에 따라서 효율이 달라진다. 그래서 어떤 식물들은 다른 방식으로 광합성하도록 뭐야? 진화하였어요. 식물들은 이렇게 진화하였어요. 그럼 진화한 이들의 광합성 방식은 어떤 차이가 있니? 요게 중심 화제죠. 어떤 식물들은 다른 방식으로 광합성을 합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니? 그럼 효율이 더 좋도록 뭐야 진화하였겠죠. 일반적인 식물의 광합성은 옆 이육세포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명반응과 안반응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 기억 니으니까 명반응 안반응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고요. 명반응은 요랬죠. 그럼 미리 안반응은 가서 읽으세요. 안반응은 여기잖아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명반응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뒤는 뭐야? 안반응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다. 생각하고 읽자 이거죠. 여기 뒤는 여기서부터는 안반응이구나. 이렇게 읽으면 된다. 자, 그 다음 과학은 옆에다가 좀 정리해 주는 거 필요합니다. 명반응은 분해하여 생성하는 단계다. 자, 그럼 명반응은요. 뭐를 이용해서? 빛을 이용해서 뭐예요? 분해해가지고 생성하는데요. 선생님이 소수로만 읽는 이유가 있어요. 분해하는 거 뭐예요? 물이고요. 생성하는 거 뭐예요? 화학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이 부산물로 뭐가 만들어져요? 이때 산소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화학 에너지는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많이 생성, 빛 에너지가 많을수록 뭐야? 화학 에너지가 많이 생성이 되는데 일정 수준 이상으로 빛의 세기가 강해져도 생산량이 더 증가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증가 관계였는데 어떤 수준 이상으로 빛의 세기가 강해져도 생산량이 더 증가하지는 않아요. 산소는 포도당 생산하는데 불필요한 요소이므로 배출한다. 기공. 그러면은 산소는 뭐예요? 배출합니다. Y 포도당의 생성에 불필요한 요소다. 그래서 뭐를 통해서 배출한다? 기공을 열어서 배출한다. 기공을 열어서 산소를 배출합니다. 기공은 산소 배출할 때뿐만 아니라 흡수하거나 배출해야 될 때. 자, 기공은 어떻다 했어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거나 이산화탄소는 왜 흡수해요? 안반응에 필요해요. 흡수하거나 수분을 배출할 때도 그러면 안반응에서 필요한 거는 뭐예요? 화학 안반응에 필요한 화학 에너지. 화학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또 안반응에 필요한 또 뭐야? 이산화탄소. 지금 이런 두 가지 말이 나왔습니다. 자, 안반응에 필요한 뭐 있었어요? 화학 에너지. 그 다음에 안반응에 필요한 이산화탄소. 이거 놓치지 않고 읽으셔야 되겠어요. 안반응은 화학 에너지와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그래서 앞에서 잘 읽어야 안방에 필요한 화학 에너지하고 이산화탄소구나 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생성하고 물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일단 적었다가요. 안반응은 뭘 했어요? 뭐하고 뭐를 생성을 해요?
생성하는 건 뭐예요? 포도당이죠. 그런데 무엇과 뭐 이용하는 거 뭐야? 화학 에너지와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부산물로 뭐가 생겨요? 물이 생기는 거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안반응 과정은 켈빈 회로를 통해 진행되는데, 켈빈 회로. 이산화탄소는 결합하여, 결합하며, 결합은 촉매를 통해서 촉진됩니다. CO2하고 뭐하고 RUBP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결합하는데, 요거는 촉매가 뭐라고요? 루빅 스퀘어. 촉매는 반응을 빠르게 하는 거죠. 촉매 이렇게 됩니다. 이 결합으로 뭐야? 삼탄당이 형성이 돼요. 이렇게 플러스 해가지고 삼탄당이 형성되고, 그러면 요거는 뭐야? 세 개의 탄소 이러면 되겠죠. 이 삼탄당은 화학적 반응을 여체로 포도당을 생성하며, 삼탄당은 포도당을 생성하고요. 요거는 포도당을 생성해요. 쓰이고 남은 화합물은 남은 화합물은 RUBP로 재생이 됩니다. 이산화탄소와 결합된 과정, 얘와 결합되는 과정이 다시 진행된다. 이런 순환 과정을 전체적으로 뭐라고? 켈빈 회로. 이런 과정을 뭐라고? 켈빈 회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켈빈 회로로 생성되려면 일정성 이산화탄소 농도, 온도, 환경이 갖춰진다. 환경에 아까 읽을 때 주목을 했으면 뭐야? 이산화탄소 농도와 온도 이런 두 가지가 갖춰진다. 그렇지 않으면 결합하는 비율이 낮아져. 그러면은 뭐지? 효율이 낮아지겠죠. 효율이 떨어진다. 뭐 당연한 이야기.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뭐지? 갖춰져야 될 거 뭐야?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온도 요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했어요? 환경 이랬어요. 그럼 이산화탄소 농도와 온도가 아주 중요한 요소구나. 지구상 대부분 식물은 이와 같은 광합성하고요, 결합하여 생성되는 요것이 삼탄당에서 C3 식물이라고 부른다. 뭐라고 부른다? C3 식물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명반응하고 요거는 뭐지? 안반응이잖아요. 그래서 안반응을 좀 내려 봅시다. 이렇게. 그래야 서로 비교할 수 있겠죠. 좀 너무 내렸어요. 살짝 올리고. 너무 까불었어요, 선생님이. 자,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뭐야? 분해하고 뭐를 분해했어요? 물을 분해하고 생성했어요. 자, 차이점 이제 느껴지죠. 그런데 기온이 높거나 건조할 때 온도죠. 기온이 높거나 요거는 습도죠. 건조할 때 요러거나 요러걸 때 효율이 좋아야 돼요. 건조. 그러면 요거는 습도 이렇게 되겠죠.
기온이 높거나 건조하면은 수분이 지나치게 배출되므로 기공을 열지를 않아요. 여기서 기공을 열 때 뭐야? 수분을 배출할 때도 기공을 연다고 했는데 건조할 때는 지나치게 배출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거하고 관계가 있네. 건조면은 배출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기공도 열지 않아요. 이렇게 되겠지. 가령 이상기후, 고온기후, 지속 이렇게 심화가 된다. 자, 고온의 기후가 지속되면은 심화된다. C3 식물, 쌀, 밀 생산량이 감소하는 문제다. 효율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잘 되는 C4에 대한 연구. 아까 뭐야? 진화. 그러면은 뭐야? C3는 뭐였어요? C3는 쌀과 밀이었어요. C4 식물은 뭐야? 옥수수, 조수수 등 열대지방에서 잘 자라도록 뭐한 진화한 C4 식물은 두 개의 공간에서 두 개의 공간. 첫 번째 공간,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간 찾아야죠. 자, 두 번째 공간 어디 있어요? 쭉쭉쭉 두 번째 공간. 그럼 첫 번째 공간은 뭐야? 엽육세포고요. 두 번째 공간은 유관속초세포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엽육세포는 명반응이 일어나는 곳이자 암반응의 첫 번째 단계래요. 이런 것이고 요거의 첫 번째 단계로 저장하는 역할을 해요. 엽육세포는 역할이 뭐야? 저장하는 역할을 해요. 이런 게 중요한데요. 저장을 해요. 탄소를 저장해요. 이 식물 엽육세포에는 뭐야? 이산화탄소와 결합을 한 REP가 존재한대요. 이산화탄소와 결합하는 REP. 결합되면은 사탄당이 형성이 된대요. 그래서 이런 거다. 자, 그러면 여기 위에서요, 뭐가요? CO2하고 차이점은 뭐죠? 여기는 PEP가 존재하고요. 요거가 결합하면은 뭐야? 사탄당이 형성이 돼요. 여기는 삼탄당, 여기는 사탄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C4 식물은 이를 고려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면은 사탄당은 또 뭐야? 저장해 있다가 아까 뭐야? 엽육세포는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엽육세포에 저장되었다가 두 번째 공간 유관속초세포로 이동한 후 뭐야? 이동하고 분해되어 배출합니다. 그럼 첫 번째 엽육세포는 뭐야? 저장했고요. 유관속초세포는요. 사탄당이 뭐예요? 이동하고 분해해 가지고요. 이동하고 분해되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술을 뭐한다? 배출합니다. CO2가 뭐야? 포도당 생성에 필요한 거였죠.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농축되었다가 요거에 뭐야? 저장된 거 아니야? 농축되었다가 형성하는 데 써요. 켈빈 회로를. 그럼 여기에 다시 뭐야? 켈빈 회로.
켈빈 회로 맞아요. 를 통하여 포도당을 형성하는 데 쓰인다. 작동 방식, 켈빈 회로의 작동 방식은 어떻대요? 동일하대요. 이런 방식으로 이산화탄소를 농도를 높게 유지해요. 아까 뭐 농도하고 기온, 온도였죠. 기온이었죠. 농도하고 기온이 중요했어요. 농도하고 온도가 중요했어요. 그럼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게 유지해서 효율이 뭐야? 높아진다. 이렇게 되네요. 자, 식물 비율은 5%예요. 식물의 비율은 몇 프로? 5%. 광합성 양은 뭐야? 23%. 그만큼 효율이 높죠. 그러므로 연구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열쇠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열쇠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문제 풀어봅시다. 자,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다면 여기에 해답이 없는 거예요. 강합성 왜 안 됐어요? 포도당을 생성해서 생장하려고 나오죠. 그러면 이름에 담긴 의미 뭐야? 탄소가 3개, 탄소가 4개. 광합성 방식이 진화되는 과정 요거는 안 나왔어요. 어떤 연구가 필요한 까다 뭐야? 기후위기에 대응을 할 수가 있다. 효율이 높은 이유 이산화탄소를 많이 농도를 진하게 한다고 했죠. 자, 기억, 니은. 기억은 뭐야? 명반응이고요. 니은은 안반응. 맞아요? 한번 봅시다. 이게요, 요때 미리 푸는 것도 좋아요. 근데 명반응, 안반응 어떻게 해놨어요? 이게 명반응이고요. 이게 안반응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요거 보고 푸시면 돼요. 31번 적절한 거 기억은 선생님은 요거를 일단 지워요. 요거는 모두죠. 그러면 기억은 이산화탄소를 필요로 한다. 이산화탄소 필요한 건 뭐예요? 니은이죠. 틀렸고요. 니은은 분해가 되는 거는 기억이죠. 명반응이죠. 기억은 산소가, 니은은 물이 부산물로 나온다. 확인해 줘야 되나? 부산물로 뭐가 나왔어요? 탄소. 부산물로 뭐? 물이 나온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맞는 거다. 그 다음에 기억은 물을 재생하는 게 아니라 뭐야? 물을 분해하죠. 재생은 다시 만드는 거고. 빛의 세기가 강해지다가 뭐야? 나중에는 이렇게 강해지지 않는다. 비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었죠. 자, 디귿의 원인을 추론하라고 했는데 추론하는 거는 반드시 뭐예요? 근거가 이 지문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디귿이 뭔지 봅시다. 디귿. 기온이 높거나 건조할 때는 여기 뒤에 나왔는데요. 뭐야? 기온이 높아요. 기온이 높아. 이상기후. 어디 있어요? 어디? 고온의 기후가 지속되면은 뭐예요? 기공을 안 열죠. 그래서 생산량이 감소한다 했어요. 그러면 뭐야? 기공의 역할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기공을 건조하면 고온이 계속돼 가지고 건조하면은 배출하지 않고요. 수분 배출하지 않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 않겠죠. 기공의 역할이 뭐예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주목해가지고 읽자고요. 자, 빛 에너지가 적어진다. 탄소 농도가 옅어진다. 산소량이 늘어난다. 사용되는 탄소보다 저장되는 탄소가 이산화탄소 양이 줄어든다. 기공을 안 열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양이 줄어들었다. 자, 이렇게 있죠. 자, 33번 봅시다. 요거는 C4, C3, 요거는 C4 식물. 그럼 여기 B가 뭐겠어요? 엽육세포고요. C가 뭐야? 유관속초 세포이고요. 뭐라고 했어요? 켈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켈빈에서 이루어지는 켈빈에서의 작동 방식은 뭐야? 동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A와 B는 요것도 엽육 세포. 그럼 맞았죠? 그 다음에 3탄당, 4탄당 맞았죠? AB에서는 빛에너지, 화학에너지 맞죠? 요거는 뭐라 했어요? 분해하고 생성한다 했어요. 분해하고 생성한다. 이런 식으로 읽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켈빈을 여기서는 얘가 여기서 아니죠. 요거는 뭐야? 여기서 사용이 됐고요. 요거하고 요거는 뭐냐? 동일하다고 작동 원리는. 그 다음에 루비스코라는 청매가 필요한다 나왔었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되겠어요.